안녕하세요.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서 카카오와 무슨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전부터 지금 카카오와 무슨 상생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무슨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생을 협약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카카오의 갑질 가장 중요한 것은 콜 몰아주기입니다. 이 콜 몰아주기를 이런 것을 지금 파헤치고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무슨 어떠한 이유로 상생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나한테 너희들한테 콜 주는 것을 우리한테도 좀 줘라 이런 뜻인 것인지 일단은 그 상생했다는 그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9일 서울 개인택시 조합과 상호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개선에 필요한 택시 업계 현안을 카카오 모빌리티와 공동으로 노력해 해결하고 양사의 상호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습니다. 상호 협약이라는 것이 상호 상생 아주 좋은 말이죠. 협약에는 상호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직영 택시회사 해결 방안 모색. 지금 직영 택시들이 지금 적자입니다. 카카오 직영 택시들이 적자이기 때문에 가맹 택시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직영 택시에서는 수수료가 아니라 본인들이 물론 다 가져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들 급여를 줘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직영 택시를 지금 없애느니 마느니 지금 구조조정이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차피 없앨 거 개인 택시와 협약을 하면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거 직영 택시를 없애겠다 이런 뜻으로 당근을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이익 제고를 위한 상생 체계 구축.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이익 제고를 위한 어떠한 이익 제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가맹 택시, 개인 택시, 가맹 개인 택시들을 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호 상생 발전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양 단체 의사 결정권자 상시 협의 테이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항상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은 협상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 신뢰 회복은 뭡니까? 일단은 이 프로 멤버십, 쓰잘데기 없는 이런 프로 멤버십은 해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콜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정황들은 항상 이 뉴스라든가 어디에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는데 사실인 겁니다. 사실인 거고 예전부터 카카오 초창기 때부터 지금 뉴스라든가 어디서 테스트로 다 해봤어요. 테스트 결과 콜 몰아주기가 다 발표가 됐습니다. 다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또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발견이 됐고요. 차순선 서울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모빌리티 플랫폼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제는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약을 결정했다며 카카오 모빌리티가 조합원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나 참. 유공선 카카오 모빌리티는 대표는 카카오티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택시업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적극 모색하겠다고 항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안을 맨날 모색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택시업계와 협력하여 상생을 모색하겠다. 그러면서 프로 멤버십 99,000원에서 39,000원으로 내리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협약입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이 이 4개 단체에서 없앤 콜비, 이 콜비 없앤 거 이게 상생입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 기사들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고 더 안 좋게 만든 것이 이것이 무슨 상생이에요?
돈은 경기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 가맹택시를 운영 중인 18개 시군 중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이 높은 성남 등 11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소비자 조사 결과 카카오 가맹택시의 배차 비율은 평균 43.3%로 11개 시의 전체 택시 중 카카오 가맹택시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의 17.7%보다 2.4배 높았다. 가맹택시의 비가맹 호출콜 수 비교에서도 가맹택시 호출이 27.6%로 가맹택시 비율보다 9.9% 높게 나왔다. 이렇게 높게 나온 거는요, 이런 콜이 바쁜 시간대보다 한가한 시간대, 이 할증 시간에 손님이 없는 이 시간대, 손님이 없는 그런 시간대 카카오 블루에게 더 많은 배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더 생각을 해야지, 낮 시간에 원래 콜이 많은 그런 시간대 말고 콜이 정말로 없는 시간대, 그런 시간대는 우리 일반 택시들은 전부 다 그냥 거의 대부분이 빈차 등으로 있지만 카카오 가맹택시들은 서로가 경쟁적으로 콜을 받고 다닙니다. 예약등을 끼고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같은 위치에 놓고 카카오 택시 앱으로 호출을 오는 양상을 조사했는데, 가맹택시에 먼저 콜이 오고 나서 가맹택시가 거절하면 비가맹택시로 호출이 넘어가는 일부 사례도 확인됐다고는 도는 설명했다.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호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양적으로 콜을 몰아주는 것 외에 콜 품질 차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데 이건 가능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알고리즘은 이 기업의 영업비밀이지 않습니까? 절대 알고리즘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9월 도가 제기한 카카오티 블루 택시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7개 지역의 일반 개인 택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티 수신콜 수가 증가했다고 반박한 바도 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콜이에요. 이거 절대 품질이 좋지 않은 콜들입니다. 일명 똥콜이라고 하죠. 12km, 10km, 10분 거리, 12분 거리, 하물며 20분 거리, 이런 거리에 있는 콜들을 계속 주면서 너희들 콜을 왜 안 받니? 니들 콜을 안 받으니까 콜 수락률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콜 수락률이 좋은 강제 배차인 카카오 블루에게 배차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카오 블루에게는 그렇게 먼 거리에 콜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카카오 블루에게 수락률이 높아지는 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죠. 왼쪽과 가운데는 카카오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 비가맹 택시, 오른쪽은 수수료를 내는 가맹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입니다. 어떤 택시든 잡을 수 있는 일반 호출로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가맹 택시기사 휴대전화에만 콜이 뜹니다. 콜 멈춤을 눌러 거절하자 같은 콜이 비가맹 택시기사 휴대전화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손님을 태우려면 12분이 걸려 기사들이 기피하는 콜을 불렀습니다. 비가맹 택시기사 휴대전화만 울립니다. 자, 보셨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콜들만 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기사님들이라면 전부 다 공감하실 내용인데, 이런 것을 똥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품질 좋지 않은 이런 똥콜들만 계속 주다 보니까 계속 보기에는 콜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기사들이 골라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골라받기도 하지만 이런 콜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블루에게는 이런 콜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콜들을 골라받는다고 말한다. 저는요, 목적지에서 가까운 손님이면 출발지하고 손님이 저와 출발지가 가까우면 저는 거의 웬만한 목적지와 상관없이 거의 콜을 받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저런 똥콜들이 뜹니다. 그래서 수락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콜 몰아주기 정황은, 이런 테스트는 예전부터, 예전에 우리 택시 유튜버 중에 노마적이란 분 계셨죠. 그분이 테스트도 했었습니다. 그런 영상도 있고요.
또 뉴스에서도 이것저것 정황을 많이,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주 몇 년 전에 했던 테스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근 시간, 카카오티로 일반 호출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배차 가능한 택시 범위와 시간이 점점 늘더니 곧이어 추가 비용을 내면 블루 차량 즉시 배차가 가능하단 알림이 뜹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일단 블루에게 배차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퇴근길도 마찬가지. 일반 호출을 불러보겠습니다. 일반 호출은 감감무소식이고 3,000원에 더 내면 블루는 바로 온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테스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 택시에게 일반적으로 배차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또 한 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역에서 호출을 해보는 겁니다. 일반 택시들이 쭉 줄 서 있는 그 상황에서 또 불러봅니다. 그런데도 호출된 건 눈앞의 택시가 아니라 한참 돌아오는 6분 거리 택시. 서울역 같이 일반적으로 택시가 낮에 같은 경우는 정말 줄이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는 그런 택시들 가운데서 멀리 있는 카카오 블루 택시가 옵니다. 이것이 불공정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자꾸 알고리즘이라고 카카오 측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요. 카카오 측은 택시 배차가 단순 직선거리가 아니라 기사의 배차 수락률과 운행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승객에게 도달 예상 시간,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반경, 그 다음에 기사 배차 수락률, 그 다음에 운행 패턴, 수요 공급과 비율, 그 다음에 실시간 교통 상황, 최근 운행 정보 아주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럼 아까 같이 서울역 같이 막 몇십 대가 줄 서 있는데 그 중에 택시가 안 잡히고 카카오 블루가 6분 거리 좀 멀리 있는 그런 카카오 블루에게 배차가 되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불공정 배차고 콜 몰아주기가 아니면 뭐라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랑 상생을 한다고요? 어떤 상생을 한다는 거지? 저는 그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생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카카오 측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카카오 직영택시를 아마 없앨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쪽으로 또 뭐 카카오 좀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또 그런 식으로 카카오 벤티라든가 블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일반 택시가 아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당근들을, 우리는 이제 일반 택시는 안 할게요 라면서 이런 당근들을 던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를 했구나. 이겁니까? 걔네들 돈을 못 벌어서입니다. 직영택시로는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직영택시 한 이유가 뭐죠? 우리도 택시를 합니다. 너희들과 같은 직영택시를 하면서 너희들과 공동으로 좀 뭐 책임을 짓고 뭐 느껴보겠다, 택시를 느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직영택시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계속 3년 내내 적자를 봤죠.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 가맹택시로만 운영을 하면서 지금 모든 택시, 언론, 정부에서 이 카카오를 비난을 하니까 그 비난을 피하고자 지금 각 조합, 서울 개인택시 조합과 상생, 어디 조합과 또 상생, 도대체 그 상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요, 그런 상생을 그래, 우리랑 상생하고 우리의 불편함을 너희들이 해소해줘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카카오티 블루, 물론 지금 카카오, 서울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좀 가입된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콜 몰아주기가 없다면, 블루할 이유가 없죠. 똑같이 배차가 된다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차에게 배차가 되고,
그 주변에서 위치가 같으면 그 중에서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배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배차가 되는 게 아니라 수락률이 좋은 기사에게 택시에게 배차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블루한테 배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여러 카카오 고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고수님들이요, 그렇게 고수가 되기까지 블루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콜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분들은 정말로 콜을 10km 콜도 받고 12km 콜도 받고 그런 장거리 똥콜, 그런 품질 좋지 않은 그런 콜들도 받기 때문에 수락률이 높아서 받는 것 뿐이고요. 우리 일반 택시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개인 택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가스값 그런 거 어떻게 해요? 12km 달려가서 3,800원짜리 기본 요금 손님 태울 겁니까? 그건 못 하잖아요. 지금 LPG 요금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오히려 가스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시간 대비 요금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이런 콜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블루랑 경쟁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라든가 다른 택시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카오랑 상생 협약을 맺을 때는요, 이런 콜 몰아주기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먼저 의혹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상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과는 별개로 지금 법인택시에서는 이런 4개 단체 중에 이 3개 단체죠. 이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무슨 완전 월급제를 빨리 시행해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이 월급제가 결국은 전액관리제 아닙니까? 전액관리제는 산학금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전액관리제도 산학금제입니다. 전액관리제가 아닌 정말로 월급제, 완전 월급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월급제가 되어야 하려면 법인택시 회사도 살아야죠. 제가 법인택시 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택시가 나중에 법인택시들 다 도산되면은 우리 법인택시 기사들 그때는 어떡하려고? 무조건 돈 달라, 더 달라 이렇게 해놓고 그 기사들, 그 회사들이 다 망하면 그때는 어디로 갈 겁니까? 같이 정말 그 카카오가 말하는 그런 상생이 되려고 하면 법인택시 회사도 살아야 되고 기사도 살려고 하면 중공영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공영제를 실시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완전 월급제 돈을 더 달라, 근무시간 40시간 준수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맨날 연수한다, 회의한다, 뭐한다 그러고 해외로 나가갖고 그러지 말고, 왜 니들 씨발 회에 나가서 하냐고. 니들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 거를 제주도 가서 회의하고 동남아 가서 회의하고 아주 뻘질 우리가 낸 돈 갖고 왜 니들이 씨발 그렇게 놀러 다니냐고. 정상적인 정말 우리 기사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하라고. 인간들아. 서울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님, 정말 개인 택시들 LPG 요금 이런 거 부재 해제 이런 게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LPG 요금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택시 부재라든가 이런 게 지금 개인 택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카카오와 협약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신들 차리세요. 이 4개 단체 택시 조합장님들, 아이고, 참.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칼택시, 미칼이었습니다. 예,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요.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미칼택시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